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퇴직연금에 관한 영상을 많이 한번 찍어서 올려드렸었는데, 아마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DB형이나 DC형에 대한 차이점이나,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할 때 유의할 사항, 그리고 이제 DC형을 가입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만약에 보셨고 이제 퇴직연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이제 후배나 선배나 친한 친구거나 이렇게 하셔서 만약에 제게 이제 그러면 진짜 이제 주식 좋아 네 말을 듣고 이제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입을 하려고 한다. 그럼 너는 이제 제가 추천하는 어떻게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펀드들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이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퇴직연금에 그냥 가입해서 한 4년 5년 차 정도 그렇게 이제 그냥 가입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경험자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퇴직연금 가입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냥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을 한번 고려하시는 것 정도 그냥 참고하시고 감안하시는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수익률이 한 4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 이제 총 자산이 그때는 한 6,700만 원 정도였을 겁니다. 이제 원금이 한 5천 정도 되고요. 그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6,600만 원 정도로 100만 원 정도가 내려왔죠. 이제 이런 것처럼 이런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계속 이제 퇴직금이 변하는 거고 지금 이제 코스피가 3,200에서 3,000 정도 또 이제 2,900도 조금씩 터치를 했다가 요렇게 했었죠. 그래서 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이렇게 한번 변화를 하시면 다시 이제 DB형으로의 전환은 안 되고 이렇게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마이 납입 내역에 보면은 이제 5,100만 원 정도가 납입이 됐습니다. 최근 입금도 보면 2월 16일 날 이렇게 입금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제가 가입하고 있는 상품은 여러 번 소개해 드렸듯이 신형 퇴직연금, 이제 에셋플러스, 메리츠 코리아, 스몰갭, 메리츠 코리아 퇴직연금, 메리츠 글로벌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목을 추천드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렇게 신형, 에셋, 그 다음에 메리츠 코리아의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메리츠 글로벌, 이제 국내 주식 두 개, 메리츠 글로벌 헬스케어 요거 정도를 이제 5개 정도를 20%씩 분산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니 대표님 쪽에 이제 철학을 더 공감을 하기 때문에 메리츠 코리아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비슷하게 메리츠 코리아 쪽에 조니 대표님의 말에 많이 공감이 간다라고 하시면은 메리츠 코리아 쪽에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조니 대표님도 어떻게 되실지 모르고 어떻게 되실지 모른다는 말은 이제 조니 대표님이 메리츠 자산운용의 사장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이렇게 월급을 받으시는 사장이시잖아요. 대표시거나 그러시면 물러나실 확률이 오너시면 별로 적으시겠지만 사장이니까 어떻게 되실지 모르죠. 연임을 계속 하실지. 그렇기 때문에 신형이나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같은 경우도 신형 퇴직연금 요 배당 주식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당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에셋플러스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강방천 대표님, 이분이 진짜 이상적이죠. 오너가 강방천 대표님이 어차피 펀드를 직접 운영하시진 않겠지만, 그 회사의 색깔과 투자 철학 이런 것들은 이어받았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요 신형이랑 에셋, 메리츠 코리아 스몰갭, 메리츠 코리아 그냥 퇴직연금, 그 다음에 메리츠 코리아 글로벌 헬스케어.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해외 시장은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3년? 뭐 길게는 한 4년 정도는 국내 증시나 아시아 신흥국 증시가 많이 상승하는 증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증시는 주춤할 거기 때문에 사실 해외 주식 투자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세계의 제약주들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뭐 해외 증시냐 국내 증시냐 이런 영향을 좀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런 것들도 하나 이제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입을 한 20%씩 추천을 드리고요. 5개 종목에 20%씩 추천을 드리고, 혹시라도 존니 대표님이 조금 이제 광고가 오네요. 이제 뭐 주식 관련해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수시로 이제 광고 그런 문자가 오는데, 아무튼, 존니 대표님 쪽에 더 이제 많이 붙고 싶다. 그러면 뭐 신영이나 에셋플러스를 한 10%씩 하시고, 이제 메리츠나 이런 데에 뭐 좀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뭐 괜찮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상, 뭐 저 같은 경우도 20%는 아니죠. 메리츠 코리아랑 아마 이런 것들이 더 비중이 크고요. 이제 신영이랑 이쪽이 더 작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언제, 어떻게, 돈을 입금할 거냐가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어느 펀드에 몇 %씩 넣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이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돈을 투입할 거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퇴직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DB형에서 DC형으로 할 때 이제 목돈을 처음 받고,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2월 16일 날 뭐 80만 원 입금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달 입금이 되는 걸로 전환이 되는 건데, 어쨌든 한 번에 이렇게 DB형 지금까지 모았던 퇴직금이 입금된 거를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기계적인 운영을 추천드립니다. 올해 그냥 1년 정도에 5천만 원을 받으셨으면 분할로 넣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싶으시면, 뭐 지금 3월이지만 아직 1사분기가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분기별로 총 4개의 분기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별로 대략적으로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1, 2, 3월 달에 1,000만 원, 뭐 3월 달에 넣으셔야겠죠. 그리고 4, 5, 6월 달에 1,000만 원, 뭐 7, 8, 9에 1,000만 원, 뭐 10, 11, 12에 1,000만 원 이렇게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인데 1,000만 원씩 넣으시면 뭐 이제 4천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좀 1,000만 원씩 넣는 거는 그냥 계획대로 넣으시고, 예상보다 장이 많이 빠지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달 같은 경우 지금 뭐 공매도가 시작되느니 많으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 뭐 추가적으로 원래 넣던 1,000만 원은 그대로 놓고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을 넣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주식은 시간 싸움이고, 뭐 무전 이제 존니 대표님도 말씀을 하시죠. 언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언제 주식을 사야 되냐? 지금 사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도 뭐 그 말씀에 동일합니다. 당연히 이제 시간 싸움이니까 지금 사는 게 올해 연말에 사는 것보다 뭐 이게 시간의 효과를 더 받으니까 살 확률도 있는데, 근데 존니 대표님도 항상 말씀하시죠. 이제 지금 사는 게 가장 좋은 거다. 동시에 분할 매수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충족하시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정도로 이제 기간을 잡고, 매수 기간을 1년 정도로, 올해 정도를 매수를 잡고 이렇게 퇴직연금을 투입을 하시면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2년, 3년 정도 잡으실 수도 있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저는 한 2년 정도로
이렇게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5천만 원이면 6개월에 걸쳐서 한 1250만 원씩 이렇게 계속 분할로 사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정도에 마무리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2년, 3년 신흥국 증시가 정말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증시가 뭐 수출 중심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조금 이제 감안을 했을 때, 뭐 6개월 정도는 너무 빠른 것 같고, 한 1년 정도 매수를 하시면 아마 중간에, 아마 지금 뭐 상승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도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2천에서 3천까지 지금 바로 달려왔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그냥 또 쭉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조정을 받는 기간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혹시라도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를 지금 뭐 급하게 알아보거나 또 뭐 신중하게 알아보셨더라도 실제로 투입을 하시고 돈이 떨어지면은 좀 이제 멘탈을 잡기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1,000만 원을 넣으셨는데 뭐 떨어져서 뭐 900만 원, 800만 원이 됐다 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추가로 투입할 자금이 있다면 뭐 이제 분할 매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내가 매수한 그 펀드의 그 평가 금액을 낮추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시면서 추천을 드립니다. 요렇게 간략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퇴직연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DB형에서 DC형으로 한번 전환하시면 DB형으로의 이렇게 리턴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보시면 다 퇴직금이 수익률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수익률로 표시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장밋빛으로 플러스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퇴직연금이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가입하시는 펀드, 그걸 운영하시는 분이 보통 이제 뭐 사람은 다르실 수도 있는데, 펀드 퇴직연금도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직장인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뭐 펀드라고 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내가 뭐 어느 증권에 어떤 펀드를 들었었는데 난 손해를 봤는데 그 회사의 퇴직연금 펀드는 좀 잘하겠지.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펀드에 뭐 어떤 펀드에 가입을 해서 2, 3년 정도 투자했는데 손해를 보셨다. 뭐 똑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시고,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퇴직연금을 이렇게 가입을 하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들은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뭐 존니 대표님도 그러시고 피터 린치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제품들이 그러시죠. 여러분들 제 주변의 지인들 보면 뭐 핸드폰을 산다고 해도, 뭐 아이패드 같은 걸 산다, 노트북을 산다, 그럼 한 달 고민하시죠. 유튜브 IT 채널 막 찾아다니고,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다 하나하나 민감하시지 않습니까? 뭐 아이패드도 사도 뭐 큰 걸 살 거냐, 작을 걸 살 거냐, 뭐 프로를 살 거냐, 뭐 에어를 살 거냐, 이런 것들을 막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기가 막히게도 이제 제 주변에 보면은 저한테 퇴직연금을 물어보러 와서 뭐 가입을 하거나 가입을 안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제 자기가 뭔가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저한테 물어보고, 대충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뭐 벌었다니까, 잃었다니까, 뭐 잃었다고, 그러니까 뭐 자기 확신이 많죠. 뭐 잃었다는, 퇴직연금 별로 안 좋아, 이런 사람들은 돈을 잃었다는 사람들 얘기만 딱 듣고 이제 뭐 확증 편향을 받는 것 같고, 또 돈을 이제 항상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존니 대표님이나 이런 사람들 말만 듣고 이제 뭐 장밋빛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투입을 하신 다음에 뭐 이제 조금 뭐 1, 2년, 3년 또 성적이 안 좋으면은 또 이제 또 열렬하게 지지했던 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 또 열렬하게 돌아섭니다.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 이제 뭐 자기 경험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올리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참 이제 안 하시려면, 어차피 뭐 그런 거 해봤자 본인 돈이 돌아오거나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뭐 한 달 정도는 유튜브 영상 찾아보고 하시지 않으셔야 되겠어요? 뭐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제 유튜브나 블로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뭐 제 유튜브나 블로그에 있는 영상 정도는 다 보시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은 좀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충분하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제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저는 이제 다른 분들, 뭐
뭐 제 걸 보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른 분들 퇴직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뭐 이런 DB형에서 DC형 전환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그리고 설명만 하시는 분들 이야기는 듣지 마시고요. 왜냐면은 뭐든지 이런 거는 주식계나 뭐 이런 펀드 이런 게에서는 그냥 해본 사람이 직접 이제 뭐 하에서 수익을 내고 있건 실패를 하고 있건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그냥 뭐 옆에서 그냥 뭐 아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제 왜냐면은 뭐 그 사람들도 모르죠. 가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입을 해야 정말 관심을 갖고 그 펀드가 어떤지를 아는 거니까요. 뭐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말로는 뭐 다 좋다 할 수 있죠. 근데 왜 자기 돈은 안 넣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퇴직연금 이러면서 좋습니다라고 뭐 이렇게 나와서 막 하시는데, 물어보세요. 그럼 본인은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 변환하셨냐고 물어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이 뭐 하셨다고 하면 뭐 믿을만 하겠죠. 근데 왜 이제 본인은 안 했는데 뭐 DB형에서 DC형 전환하라는 말을 합니까? 이제 그렇게 좋으면 본인이 하고 추천을 해야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투자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요. 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뭐라고 하죠? 이 펀드 내역들, 이렇게 펀드 상세를 눌러보면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렇게 종목들이 있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가입한 이런 5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이게 어떤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내 생각에는 이게 앞으로 좋을 것 같다, 나쁠 것 같다라는 간략한 생각을 만들어 보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